생애 주기별로 자주 겪는 치과 질환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또 받아야 할 주요 검사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확인하면서 얘기 이어나가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영유아 시기.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음식물을 먹기 전인데 그래도 관리는 필요한 거죠, 선생님? 음식물을 먹죠. 분유, 엄마 모유, 젖도 먹고, 그죠? 네, 모유도 먹고. 음식물이죠. 네, 조금 크게 되면 이제 뭐 이유식 같은 것도 먹게 되겠죠. 네네네. 생후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관리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뭐 잘 모르겠죠. 굉장히 작으니까. 네.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마 어릴 때 그런 관리하는 습관들은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는. 간단해요. 이렇게 거즈 같은 거 있죠. 가지 수건 같은 거. 물에 적셔서 닦아주시면 관리가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유치가 물론 영구치가 나오면 다 빠지게 되는 치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관리는 좀 중요하겠죠, 선생님? 유치의 관리는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요. 네. 심지어 유치가 만약에 심하게 썩게 된다고 하면 유치 아래에 있는 영구치를 계승영구치라고 합니다. 네. 유치의 심각한 충치는 계승영구치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유치가 썩어 있는 상태가 되게 돼요. 사용하다가 단 음식을 먹거나 해서 충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나오는 순간부터 충치가 생겨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릴 때 유치어를 관리를 잘 못하면 충치가 생기면서 악궁에 있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이들이 만약에 쓰러지게 되겠죠. 그죠? 충치가 생기면서. 네네. 네. 그러면 영구치가 올라올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열도 안 이뻐질 수도 있겠네요. 치열의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죠. 근데 또 특히 영유아 시기에 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뭔가 그 구강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가장 흔한 게 우유병을 물고 자는 습관인 것 같아요. 물고 있는 거. 아이들이 우유를 마셔야 자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물려놓고 재우죠. 아이를 키워보면 우유병을 물고 자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심각한 전체적인 다 충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분유가 입안에 고여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은 이제 성장기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뭐 구강기, 항문기 뭐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데 구강기는 말 그대로 뭐든지 다 빨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시기예요. 그때 이제 자꾸 손가락을 빤다던가 하면 치열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젖병을 물고 자는 습관도 좋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손가락을 빤다든지 이런 여러 버릇들이 부정교합 같은 거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보호자가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확인해 볼게요. 그 아이들 치아에 이렇게 불소 코팅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필수인 건지 실제로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다만 이제 불소의 유해성에 대해서 뭐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안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좀 안전한 농도의 불소를 써주시면 불소가 치아에 결합하면서 세균이 만드는 산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고 다만 모든 어린이에게 필수적이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건강하게 안 썩는 치아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충치 위험성이 매우 큰 아이들은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보호자분들이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유치가 제때 좀 빠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때 빠지지 않을 때는 일부러 좀 발치하는 게 좋나요, 선생님? 아래 영구치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유치 뿌리를 흡수시키면서 이게 유치가 잇몸뼈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고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영구치가 올라오는 시기가 되면 알아서 뿌리를 흡수하면서 흔들흔들하게 되겠죠. 네네.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다만 아이들에 따라서 뭐 키가 빨리 크는 아이가 있고 천천히 크는 아이가 있듯이 이제 그 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치과에서 검진 받으실 때 엑스레이에서는 밑에 있는 영구치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게 영구치가 제때 올라오지 않아서인지 아주 드물게는 영구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결손치라고 하는데 영구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 유치를 평생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다만 유치는 구조적으로 영구치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좀 약하기 때문에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결손치는 생각보다는 더 많은 비율로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유치가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영구치가 이미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네. 그때는 좋은 빼줘야 질문인데요. 되겠죠? 네, 좋은 질문인데 영구치가 방향을 항상 모든 치아들이 다 오른 자리로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는 유치를 빼주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치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유아 구강 검진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면 주기적으로 그 치아 구강 검진 받는 뭐 중요성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받아야 하는 구강 검진에 어떤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 문제나 이상이 없는데도 꼭 그 시기에 맞춰서 받아야 할까요? 영유아 구강 검진은 총 3회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생후 18개월부터 29개월 사이, 42개월에서 53개월 사이, 네. 54개월에서 65개월 사이에는 국가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 2세 전후에는 이제 유치열이 완성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치아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만 4세 전후의 나이에는 이제 완전히 완성돼 있고 굉장히 이미 많이 쓴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또 한 번 그렇게 봐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만 5세 전후에는 이제 유치가 슬슬 빠지기 시작할 때죠. 아, 네네. 네, 영구치가 맹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래서 영구치가 제대로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고, 국가에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시기를 정해준 이유는 그때그때 필요한 검사들이 있기 때문이라서 네. 꼭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무료로 구강 검진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문제나 이상이 없더라도 보호자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청소년기죠. 자, 청소년기 구강 관리 중요한 이유, 그 필요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도 역시 구강 관리는 중요하죠, 선생님? 당연히 중요하죠. 네.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나이들이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할 부분은 이때 턱뼈와 영구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입이 너무 나왔거나 치열이 많이 틀어져 있다. 네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교정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교정 검사요? 네. 성장기에는 아직도 뭐 얼굴 뼈라든지 뭐 치아의 위치라든지 하는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해 주시면 성인이 돼서 뭐 안모의 비대칭, 얼굴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이가 틀어져서 보기 흉해요, 뭐 벌어져서 보기 흉해요, 이런 것들 사실은 성인 돼서도 고민 많이 하시고 맞아요.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시는데요. 네네. 더 간단하게 성장기에 잡아주시면 예를 들어 위턱뼈가 뭐 바깥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안으로 성장 방향을 잡아주면 굉장히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해주시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방금 교정인데, 이제 성장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뼈가 크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잘 잡아줘도 얼굴의 형태라든지 치아의 배열을 아주 잘 잡아줄 수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교정 치료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다 성장하고 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기에 뭐 이렇게 턱의 성장 발육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교정 치료를 받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제가 교정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 9세에서 11세 정도. 이때는 성장기 교정을 한번 좀 받아보시면 초등학생 때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치를 말씀드리는 실제 나이 말씀드리는 건 부모님들 머리에 좀 기억에 남아야. 맞아요. 우리 아이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때 간단히 성장 방향에 대한 걸 교정과 전문의들과 상의를 하고요. 정상이라고 하면 이제 성인이 되거나 뭐 10대 후반 정도 이제 성장이 거의 완료됐을 무렵에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골격적인 성장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9세에서 11세 정도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뭐 아이들과 함께 교정 검사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청소년기에 좀 조심해야 할 치과 질환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청소년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뭐 뼈가 성장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몸도 많이 크고 있죠. 네네. 그래서 변화가 많은 시기라서 이때는 충치가 발생하면 성인의 경우보다 진행이 굉장히 빠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 체크를 정기 검사를 6개월 단위 뭐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1년 단위로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치가 잘 생긴다면 3개월이라든지 아. 뭐 더 단기적으로 키가 크고 있고 몸이 크고 있을 때는 충치도 더 빨리 크는 그런 경향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맞아요. 6개월 네. 정도 만에 검진을 받으려고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 사이에도 그렇게 충치가 생기더라고요. 6개월 만에도. 맞습니다. 빨리 데려갔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주기가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10대 아이들이잖아요. 네. 뛰어노는 게 좋을 때라서 관리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런 걸 알긴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나 부모님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는 또 부모님의 역할이 역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청소년기에 이어지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인기입니다. 자, 가장 검진을 좀 많이 받는 시기일 것도 같아요. 이전과 다르게 치아에 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모든 노화의 시작이 네.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될 거예요. 네. 이제 성장의 피크를 지나서 성장 정점을 지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뭐 잇몸의 탄력도 떨어진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음.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양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을 경우는 질병의 뭐 충치, 뭐 흔히 얘기하는 충치, 풍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에는 어떤 충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구강 관리 필요성이 더 커질 텐데요. 자, 아무래도 보다 좀 체계적인 관리를 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보험을 해주세요. 맞아요. 보험을 혜택을 이렇게 전 국민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스케일링을 받으면 내가 관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것보다는 매일 하시는 양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제가 예를 들 때 항상 드는 예는 양치는 방 청소하는 것, 그다음에 스케일링은 봄, 가을 대청소하는 거에 비유하거든요. 네. 청소 한 번도 안 했다가 대청소 한 번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대청소만 할 수는 없죠. 그건 안 됩니다. 네네. 양치에 대한 요즘 정보가 너무 많고 관리에 대한 양치법에 대한 것들 강의해 주시는 뭐 좋은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네네. 뭐 저희도 하고 있고 예방 관리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양치질법, 나한테 맞는 칫솔, 치약, 뭐 구강 용품들, 치실이나 치간 칫솔, 뭐 혹은 뭐 워터픽, 뭐 여러 가지들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왕이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치아 상태에 맞게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를 좀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젊은 분들 중에는 또 치열이나 뭐 치아의 색상, 형태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은 뭐 심미보철 치료라는 걸 받는다고요, 선생님? 간단히 쉽게 설명하면 치아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치아 성형. 치아 성형은 좀 크게 나눠드리면 두 가지로 나눠드릴 수 있어요. 네. 내가 보통의 치아를 갖고 있지만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정상 치아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네네. 말 그대로 더 성형이겠죠. 네. 그렇죠. 근데 다 정상적인 치아를 갖고 계시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외소치, 아주 작은 치아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뭐 요즘은 별로 없는데 임신 중에 항생제를 잘못 드시게 되면 이제 치아가 검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요?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들인데 항생제인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일단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그렇죠. 혹은 치아의 구조적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범낭질인데 네. 이제 범낭질 형성이 잘 안 되는 질병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분들이 치료를 앞니 심미보철 치료를 받으실 때 성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치아 재건이라고 하는 게 재건. 더 맞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약간 분리해야 되고요. 네, 성형 목적도 있고 그렇죠. 재건 목적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치아를 깎아서 수명이 줄어드는 걸 뭐 감수하고라도 예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뭐 디지털
덴티스트리, 치과 파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거의 삭제 없이 진행하는 것들도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치아를 너무 많이 깎아내야 되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는 조금씩 좀 개선되고 있는 치과계가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성인 되면 이렇게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이런 네. 구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흔히 뭐 내과적 질환, 뭐 위장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구취가 난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네, 네. 사실은 구취의 거의 99%는 입안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양치질을 잘 못해서? 구강 관리에 실패한 거겠죠. 네. 그래서 구취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혀예요. 네. 치아보다는 혀에 가장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혀 잘 닦아주시고 네. 만약에 혀가 잘 안 닦이신다고 하면 혀 클리너 같은 거 꼭 잘 사용해 주시고 네. 치아에서는 뭐 충치라든지 아니면 치과에서 만든 보철물이 조금 잘 안 맞게 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사랑니 부위 염증 같은 것들도 입냄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구취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 상태에 따라서 구취 관리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노년기겠죠. 자, 노년기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치가 처음 맹출하는 게 만 6세부터 시작됩니다. 6세. 그래서 환갑 정도 된다고 하면 이미 50년 이상 충분히 식사하시고 맞아요. 마모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라기보다는 이때는 노화가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치아에도 노화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장력이 떨어지고 네, 이게 구강 내에서 잘 못 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잘 못 씹게 되면 그래서 위장장애나 영양불균형들도 올 수 있고요. 네, 점점 이제 타액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네네. 네, 아이들 보면 입안에 정말 침이 흥건하게 이렇게 있지만 근데 어르신들 보면 입이 쩍쩍 마른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구강 내 타액 분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겪는 상황이고 이제 타액 분비가 안 되다 보면 구강이 말라서 입냄새로 좀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침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세정 작용이죠. 그래서 뭐 구강 내에 세균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침이 나오면서 닦아주는 작용을 하는데 나이 드시면서 그게 좀 약해지니까요. 네,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침샘이 마르기도 하고 또 다른 질환으로 인해 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환이 있는지 여부도 좀 잘 살펴보실 필요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공적으로 치과 치료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회복력도 좀 떨어지고 그 유지 기간도 좀 짧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노년기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드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오래 쓰셨기 때문에 문제들이 다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때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 닳아진 범랑지를 잘 회복할 수 있는 치료들을 잘 받으시면 또 젊고 건강하게 사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평소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구강 관리 팁도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치아와 잇몸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매일 하는 양치질이죠. 양치질만큼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양치질을 해도 생기는 치석들은 스케일링으로 꼭 제거해 주셔야 하고 치석 제거는 세균이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해 주고 입냄새, 치아 표면의 착색까지 제거돼서 구강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